자, 파월이 그 미국 와이오밍 주에서 전 세계 중앙은행 총재들을 불러놓고 잭슨홀 미팅 연설을 했습니다. 파월의 연설은요, 제가 아마 이런 연설을 할 거다. 그래서 미국의 고금리가 좀 지속될 거고, 더 나아가서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수준으로 이야기할 거다. 근데 이제 시장은 그런 문제들을 지 나름대로 해석해서 파월의 발언에 위험한 부분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파월 발언에 대한 그 위험성이 다 이미 시장에 선반영되었다. 적당히 넘어갈 거다라고 보여요. 정확하게 파월의 기조 연설의 핵심은요. 긴축적인 통화 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이 지금 낮아지고 있지만은 여전히 목표 수준인 2%에 도달은 못하고 있고 한간에서 이야기하는 2%가 아닌 3%로 목표를 높여라 라고 하는 부분은 이 게임 중에 규칙을 바꾸거나 골대를 옮기지 못해서 안 바꾸고 2%에 그대로 전념하겠다라고 유지하겠다고 말했고요. 자, 그러면서 경제 성장이 추세적으로 계속되거나 노동시장 과열이 누그러뜨려지지 않으면 추가적인 긴축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자, 이게 파월의 말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물가 목표 2%를 고치지 않겠다. 그래서 계속 긴축 정책을 유지하고 필요하면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2%는 지속되는 우리의 목표다라고만 말을 했어요. 맨날 하는 소리를 해서 강경 메시지가 추가되지 않아서 파월이 매발톱을 감추었다. 중도적이다. 충격이 없었다. 이러면서 지금 시장이 주식이 올라가는 이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실제로 각종 주가 지수가 상당히 올랐어요. 작년에는 고강도 발언을 해서 미국 경제에 고통이 오더라도 금리 수준을 높게 이어가겠다 하고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예고했는데 자, 이번에 파월이 저렇게 애매모호하게 계속 이야기를 한 것은요. 지금 파월도 미국 경제에 무슨 일이 발생할지 지도 모르고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내년에 미국 대선이 있는 마당에 자기도 이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파월이 그 바이든 정권에 의해서 굉장히 신뢰를 상실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의식을 하고 있는 거죠. 추가적인 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서 신중하게 진행할 거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제는 연준의 물가 목표 2%가 대래 경제 성장을 막고 있다. 일정한 인플레를 허용해서 인플레가 좀 있더라도 금리를 올리지 말고 감수하고 그래서 성장이 일정하게 높으면 금리가 높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가자고 주장했는데 자, 그런 부분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오히려 월가에서는 입이 좀 튀어나와 있습니다. 자, 다른 한편으로요. 라가르드 유럽 중앙은행 총재도 지금 이 해날 회의에서 연설을 했는데 2%의 목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 게임 중에 골대 안 바꾼다라고 말을 했어요. 자, 현재 일각에서는 미국의 경제가 호전하면서 금리 정점 논쟁이 가속화되고 있어요. 사실상 파월은 필요할 때는 금리를 인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나름 잔자락은 깔았죠. 자, 이 와중에 벌어지고 있는 현실은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7.23%, 22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주택 시장에서 지금 이 정도 금리를 가지고 지금 집을 살려는 사람이 사라져 버려서 실제 월스트리트 저널과 미국의 부동산 대출기관 프레디 맥의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인터뷰했는데 미국 주택 시장을 잘 돌아가게 도와주던 컨베이어 벨트가 멈춰버렸고 실제 미국 주택 시장에서는 모기지 신청과 주택 매매가 뜸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7월이 주택 거래 성수기인데
지금 13년 만에 가장 낮은 주택 거래 수준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웃기는 겁니다. 미국의 지금 이 국민이, 미국의 중산층이 그리고 저소득층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매우 좋지 않지요. 제가 아는 미국 사람들 중에 지금 미국의 체감 경기가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의 노동시장이 과열되었다. 또 더 나아가서 미국 성장이 뜨겁다. 이런 소리가 정말 웃긴다는 거죠. 체감 경기가 지금 나쁘고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아가고 미국의 은행들이 신용이 떨어지고 부도가 나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의 지금 대선이 이제 막 시작될라 하고 있는데 이 대선에서 가장 결정적인 것이 지금 경제 호황이냐 불황이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가 지표상으로는 지금 나쁘지 않다. 성장률이 연 기준으로 2.4%, 1분기보다 0.4%가 높아졌고 실업률은 3%로 사상 최저치다. 그러면 성장이 높고 실업률이 낮으면 다른 모든 조사에서도 다 이렇게 말을 하죠. 미국의 실업률이 낮아서 고용이 견조하고 미국의 성장이 뜨겁다고 하지요. 그런데 유권자들의 반응은 냉담해요. 체감 경기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고 미국 가계의 실질 소비지출 증가율이 1분기 4.2에서 2분기 1.6으로 크게 떨어졌고, AP통신 여론조사에서 미국 경제가 좋다라고 말한 사람은 24%, 바이든 경제 정책에 동의한다고 한 사람은 33%밖에 안 되고 있고, 미국의 관계자는 미국의 평균 유가가 경험상으로 4달러가 넘으면 정부 심판론이 커지고 있는데, 지금 지난 8월 6일 미국의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3.83달러로 바이든에게 악재가 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미국에서 이제 보복 소비라든지 이런 것은 완전히 사라졌고요. 자, 일상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복 소비가 팬데믹 기간에 소비 못했고 집에 돈이 쌓여 있고 저축이 쌓여 있다. 정부 지원금이 쌓여 있다. 그래서 일상 복귀 이후 올해 대량으로 물건을 사들이던 그런 형태가 사라지고 2019년 코로나 이전에처럼 비슷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자, 미국의 지금 백화점 그리고 미국의 각종 주요 소매업체들의 실적과 전망이 암울해져서 지금 주가가 이런 유통업체에서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이 소비가 갑자기 사라져버리고 광풍이 지금 없어져 버렸어요. 할인점만 여전히 싸게 파는 할인점에만 미국이 지금 소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저게 이제 미치는 거예요. 저는 통계상의 오류와 착시라고 보는데, 성장이 지속되고 있고 고용이 견제하다. 자, 이 속에서 미국은 성장이 그렇게 높고 고용이 견조한데 왜 금리를 낮추느냐. 지금 파월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금리를 낮출 이유가 없고 여전히 인플레는 높은 편이고, 그래서 인플레 목표를 2에서 3으로 옮기자. 이제 뭐 적당한 인플레도 감소하자. 성장도 좋고 고용도 좋은데 그거는 못하겠다. 왜? 그러다가 뭔 일 생기면 이제 지는 가지요. 그러니까 내가 책임은 지지 않겠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 더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높은 이 미국의 금리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이야기는 확고하게 했어요. 이제 이게 미치는 겁니다. 미국이요, 경제가 지금 체감 경기가 굉장히 안 좋고 은행들이 느끼는 경기도 안 좋고 기업들이 안 좋으면 숫자가 이 성장이나 고용에 반영이 되어서 같이 안 좋아져야 미국이 금리를 내리든지 뭘 할 건데, 그런 거는 실제로는 안 그런데 높게 나오니까 연준은 금리를 우리가 내려서 문제를 만들지는 않겠다고 높게 유지해요. 그래서 내년 하반기까지 높은 금리가 유지되는 게 기정사실이고, 이 속에서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7.23%, 그리고 이 속에서 지금 미국의 국채 금리가요 10년물짜리가 4.23에 여전히 머물고 있어요. 이게 참으로 환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는 매우 높고 실제 모기지나 국채금리가 기준금리도 내년까지 높게 유지하겠다고 하고 그래서 경제 좋다고 말해요. 근데 실제 미국 경제는 아주 안 좋아요. 자, 그래서 사람 잡는 환장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미국의 대선이 있기 때문에 성장이나 고용이 좋다 말은 내년까지 할 거예요. 그 속에서 아마 미국 경제가 아주 안 좋은 체감금리가 터짐으로써 미국의 통계가 이게 뭔가 잘못됐다라는 게 드러날 건데 그때는 때가 늦다는 거죠. 딱 미국이 망하기 좋은 조건으로 가고 있어요.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싼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통통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 4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퀸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